안녕하십니까. KC의 김남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마 이게 국내에서는 이 설비가 아마 유일하게 저희가만 운전하고 있는 설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층 공합출, 저희들이 9층까지 공합출이 가능하고요. 다층 공합출이면서 동시 2층 연신이 가능한 이제 그런 설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전을 하고 있고요. 이 호환성이 워낙에 좋은 설비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 필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특히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포장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필름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연신 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제품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설비의 계략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BOPT나 OPP, 뭐 BOPA 이런 필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텐터 프레임 방식이라는 이제 연신 설비를 사용을 하는데 뭐 그런 설비하고 비슷한 어떤 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압출에서부터 연신, 열처리 그리고 건치까지 비슷한 공정을 가지고 있는 설비이긴 한데 이제 텐터 프레임 방식하고의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연신 메커니즘이 조금 이제 다르다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른 연신 메커니즘에 의해서 실제로 동일한 머티리얼을 가지고 연신을 하더라도 좀 다른 물성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다르다라는 것은 좀 더 이제 우수한 물성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진 설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 설비가 약간은 이제 좀 인플레이션 방식이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필름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다이렉트 블로잉 방식과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두 개를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장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블로잉 하는 경우는 일반 이제 P 같은 경우 이제 필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배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웃폴스한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료 칩이나 이렇게 필름으로 만든 후에 필름이나 그 어떤 그 페이지가 똑같은 이제 아웃폴스한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만 바뀌었지 실제 성질은 하나도 안 바뀐 이제 필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설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신을 하면 이제 배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열처리를 하면 배양 결정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 배양 결정이라는 상이 분자가 이러한 상으로 존재를 함으로써 굉장히 다른 특성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P라도 이렇게 다이렉트 플로우 방식으로 생산한 거하고 저희 이런 이제 동시인축 연신 방식으로 생산한 거하고는 굉장히 모듈러스라든지 기가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설비는 9층까지 공합출이 가능하고 9층까지 공합출한 그 미연신 시트를 이렇게 동시 이축 연신을 하고 열처리까지 함으로써 실제로 그 다양한 물성을 필름 하나에다가 담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장점, 그리고 기존의 뭐 BOPET나 BOPA 뭐 이런 이제 필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레드메이드 돼갖고 두께도 다 정해져 있고 물성도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합지를 해서 최종적으로 포장재로 쓴다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약간 이제 스펙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스펙이 지나치게 과잉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이제 없는데, 이제 저희는 압출할 때부터 소재를 선택을 하고 소재의 포션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용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필름의 물성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장점인 설비입니다. 그다음에 뭐 스토리텔링 때문에 뭐 이런 친환경이라는 부분도 약간 제가 뭐 장표를 넣긴 했는데, 지금 뭐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뭐 새로운 큰 패러다임으로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제 뭐 모든 산업에서 이제 이게 목표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본 거는 이제 과거에 한 30년 전부터 이제 앞으로 미래 2050년까지 쭉 봤을 때 이 환경과 관련된 그 우리나라의 규제가 어떻게 이제 가고 있는지를 한번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관여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제 1992년도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 30년 전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회사에 입사를 해갖고 일을 하던 시점입니다. 보면은 이 당시에 환경 문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그러니까 비스페놀 A라든지 그 염소 화합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다이옥신의 문제.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기인해서 환경의 어떤 그 호르몬, 환경 호르몬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이제 이슈가 됐죠. 그래서 최초로 환경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규제를 시작한 게 이 PVC 내지 PVDC를 위주로 하는 이제 클로린 화합물을 포장재에 사용하지 마라라고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요게 법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 SRF라든지 그러니까 고용연료죠. 고용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염소 부분을 이제 규제하는 이제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경 이제 호르몬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라든지 뭐 화이트 바이오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도입이 시작이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그린워싱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막 뒤섞이면서 이제는 아마 최종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결국은 리사이클이다라는 쪽으로 뭔가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이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상황,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 뭐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리사이클이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조금 시기적으로 생뚱맞은 것 같은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염소 화합물에 대한 포장재의 일회용 포장재 사용하는 걸 규제한 게 거의 뭐 30년 전인데 그 당시에 규제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얘는 계속해서 뭔가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이제 이런 그런 이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당시에 규제를 들어가면서 몇 가지 예외 규정을 예외 용도를 남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햄 소시지 같은 게 케이싱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PVDC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축산물이라든지 이 수산물의 그 포장 용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체 제품이 없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여전히 PVDC나 PVC를 쓸 수 있는 포장재로 이제 남겨놓은 그런 이제 용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요거는 뭔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대체품이 없다 그러니까 강제로 못 쓰게는 못 하는데 대신에 뭔가 좀 소심하게 이제 규제는 좀 하려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예가 이렇게 뭔가 그 재활용 그 표시를 뭔가 이렇게 PVC나 PVDC를 쓰면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재활용 분담금도 굉장히 올려갖고 통상적으로 뭐 이런 일반적인 페트라든지 뭐 피 이런 것들은 되게 뭐 153원, 369원 이 정도인데 이렇게 PVC나 PVDC를 포함된 이런 포장재는 뭐 1,300원 이상까지도 그 환경 분담금을 물리는 이렇게 좀 이제 법적으로 좀 규제를 하려고는 애쓰는데 완전히 못 쓰게는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죠. 여전히 이제 대체품이 없다라는 게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수도권에는 이제 매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매립을 하려면 먼저 소각을 해야 돼요. 소각을 해서 그걸 이제 제로 매립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고요. 실제 이제 실행이 될지는 뭐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30년부터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그러면 모든 거를 이제는 다 태워야 돼요. 다 태워야 되고, 아니면 고용 연료로 간다 해도 결국 이것도 다 태우는 거거든요. 시멘트 회사에서 시멘트 만들기 위해서 그 연료를, 이 고용 연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그 모든 플라스틱 안에 이렇게 이제 염소 화합물이 포함이 돼 있다라면 이제 그 다이옥신이라는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이제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PVDC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소세지나 햄의 케이싱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포장재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이 축산물 이제 포장재입니다. 이 축산물 포장재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보통 이제 유통 포장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은 잘 보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포장재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축장에서 이렇게 지유개라고 해갖고 발골하고 내장 다 하고 이렇게 고기 상태로 가공 공장으로 보내주면 여기에서 뭐 다리라든지 갈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분을 해서 그걸 포장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마트 내지는 육가공 공장 이런 쪽으로 이제 보내지는데 거기까지 가는 이제 공정에서 사용하는 포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 유통 기간이 길게는 60일까지 가기 때문에 이 생육을 냉장 상태에서 60일까지 보관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게 이제 이 포장재입니다. 그래서 기체 차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성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국내 시장 상황을 보면 이 용도로 사용하는 포장재가 약 4,000톤에서 4,500톤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이 중에서 PVDC 필름이 한 절반 정도가 수입돼서 지금 국내에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PVDC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필름을 이제 개발을 이제 한 것이고요. 뭐 이런 이제 PVDC를 이제 EVOH라는 기체산성 소재로 바꾸는 이런 상황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추세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소고기를 포장한 겁니다. 유통 포장을 한 건데, 백에다가 담고 진공을 걸고 진공이 빠진 다음에 이제 밀봉을 합니다. 밀봉을 한 상태에서 이제 냉장 보관, 열수축을 시키면 이렇게 고기를 꽉 밀착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제 포장이 되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는 이 일종의 헤드스페이스 같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헤드스페이스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유통 기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헤드스페이스가 존재함으로써 이렇게 고기에서 생기는 육즙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산소의 여가 면적이 이제 돼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부의 실링층을 특별한 소재로 대체를 함으로써 실제로는 이 헤드스페이스가 없이 포장하는 이런 형태는 대부분 이제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 이제 형태인데 실제로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 헤드스페이스가 없는 효과를 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포장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층 구조를 보시면 표면에 이제 코폴리아마이드를 썼고, 요거는 이제 질김성 때문에 이제 코폴리아마이드를 썼고, 그 다음에 수분 차단성을 위해서 P 계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차단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EVOH 수지를 가운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스페이스가 없는 것처럼 없는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특별한 실런트층을 저희들이 구성을 함으로써 그런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고 우리 고객들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가 이제 좀 테스트 개념으로 사진을 좀 찍어갖고 온 건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많이 듣던 이름들은 아닌데 치맛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 부위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부위들 중에 이 네 부위가 가장 품질적으로 좀 보관하기가 어려운 부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위를 가지고 저희 제품하고 지금 수입산 PVDC 필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60일간 보관을 하고 나서의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헤드스페이스 부위에 이렇게 육즙이 빠져나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 필름에서는 아주 굉장히 깨끗하게 금방 포장한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육즙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거의 육즙이 나와 있는 게 보이지 않는 반면에 PVDC 같은 경우는 좀 확연하게
이렇게 핏물이 좀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이런 데서부터 세균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냄새, 좀 냄새도 나는 이런 품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적으로 뭐 세균, 보관 외 세균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는데 뭐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파라과이의 대형 고객에서 이걸 실제로 이제 보관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파라과이에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번역해 달라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0일까지 보관한 상태에서의 그 전체적인 상태를 얘들이 이렇게 서술한 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특별한 문제 없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된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90일 동안 보관했어도 문제가 없는. 근데 이제 이 집은 특이하게 굉장히 장기간 120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더 평가한 후에 최종적으로 아마 이제 비즈니스 협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일단은 지금 일종의 마치 꼭 테스트 베드처럼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 가갖고 문제를 안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게 생육이기 때문에 잘못해갖고 포장재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 충분히 검증을 하고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필름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특별하게 어떤 이제 컴플레인은 아직 이제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제 좀 자신을 가지고 이제 좀 시장 전개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좀 본격적으로 시장 전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도 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현재 그런 개념을 개발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리사이클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모노머티리얼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그 설비를 이용해서 모노머티리얼 개념의 어떤 필름을 좀 개발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모노머티리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정의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타겟을 가지고 모노머티리얼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또 인증을 받을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건 없고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CE플렉스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P나 P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소재가 90% 이상이면서 나머지 이제 10%가 이제 다른 이제 소재, 예를 들어서 잉크라든지 아니면 필러라든지 어떤 이제 첨가제 그리고 그 5% 중에 이제 EVOH라는 기체 차단성 소재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 EVOH는 5% 미만이면은 요런 구성의 그 머티리얼은 리사이클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정의를 해서 요러한 모노머티리얼이라는 어떤 그 기준을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일단 P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P는 좀 물리적 기계적 특성은 많이 이제 안 좋은 소재인데 특히 이 기계적 특성 입장에서 그 모듈러스가 굉장히 좀 낮죠. 그래서 조그만 장력에도 가공하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터프니스도 좀 낮은 편이고, 특히 이제 산소 차단성 거의 뚫려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죠. 이제 수분 차단성은 좋지만 산소 차단성이 이제 무지하게 나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가장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기계적 특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신이라는 걸 통해서 기계적 특성을 일정 수준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비의 연신 배율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극복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해서 리사이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격 결합을 시키는, 특히 UV 가격 결합을 시키는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차단성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EVOH가 5% 미만 들어가면 얘는 이제 리사이클러블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이 유럽 기준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EVOH 5%를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모노머티리얼용 기체 차단성 필름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양쪽으로 이렇게 UV 가교된 P층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EVH하고 이 P가 접착성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타일 레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 역시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축산 포장재에 PVDC 프리 이제 축산 포장재를 이제 모노머티리얼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UV 크로스 P를 그러니까 코폴리아마이드를 UV 가교시킨 P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축산 가공 포장재 같은 경우는 나일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리사이클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사이클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나일론을 UV 가교 P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지금 최근에 이제 BOP도 이제 좀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BOPE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체 차단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BOPE하고 조합을 하면 좀 기체 차단성을 내면서 모노머티리얼로 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BOPE와 그 합재할 수 있는 기체 차단성 PE 개념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P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 현재는 그 UV 크로스 링킹 이러한 부분이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일반 P의 연신 효과 정도 가지고만 저희들이 물성을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그 UV 가교 기술이 완성이 되면 이 부분은 훨씬 더 기적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 그런 제품이 나올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UV 가교를 하지 않은 일반 이제 PE만을 사용했을 때의 물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계적 특성들이 비교적 좀 낮은 편이고 특히 모듈러스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이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라든지 이런 합지라든지 가공 걸 때 롤트롤 가공할 때 그 텐션에 의해서 조금 작업이 불편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올려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 올리는 작업이 이제 UV 가교 기술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체 차단성은 저희 EVH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하면 얼마든지 0.5 이하까지들이 경험을 한 바가 있고요. 요거는 실제 층구조입니다. PE 타입, EVH 타입 P 이런 이제 5층 구조를 가지는 그런 이제 PE 배리어 필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마지막으로 사용 예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UV 가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BOPE하고 이제 기계적 특성 때문에 BOPE하고 이렇게 합지해서 쓰는 쪽으로 용도를 좀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업체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UV 가교 기술이 완성이 되면 이 단체만으로도 어떤 포장 용도로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계적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